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고시의 과목 신설 업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과목과 고시의 과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 과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과목으로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과목입니다. 고시 과목은 별도의 승인 및 절차 없이 바로 교육과정에 편제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면 고시의 과목은 학생의 선택권 보장 및 학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교과목 외에 교과목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과정 총론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과목입니다. 다만 고시의 과목은 교육감 승인 후 교육과정 편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신설 승인과 사용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승인은 고시 및 승인이 되지 않은 교과목인 경우 신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타 시도에서 승인하거나 타 학교에서 신청하여 승인된 교과목인 경우 사용 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구분하면 나이스 과목 검색에 등록되어 있는 과목은 타 시도에서 승인하거나 타 학교에서 신청한 과목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과목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신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설 승인 관련 근거 및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승인 관련 규정은 인천광역시 교육과정 중학교는 38쪽, 고등학교는 57쪽에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 즉 고시의 과목 신설은 학교는 새로운 교과목을 신설 운영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번 학교장은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는 학기가 시작되기 5개월 전까지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교육감은 인천광역시 교육과정 심의를 거쳐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단, 교과용 도서가 미인정인 경우에는 인정 도서가 기간 내에 인정된다는 전제를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신설 승인된 교과목은 승인 신청한 학교에서만 편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과용 도서에 대한 관련 근거 및 규정은 교과용 도서 인정에 대한 부분은 교육과정 책자 39쪽과 고등학교 58쪽에 나와 있으며 고시의 과목은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학기가 시작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을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해당 교과목을 신설 승인할 경우에는 학기 시작 5개월 전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심의가 끝나고 나면 학기 시작 3개월 전이 남게 되는데 이때 미인정 도서에 대한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 인정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 해당 내용은 이전 영상인 고시의 과목 사용 승인 업무 안내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설 승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승인 첫 번째 단계는 교과목 신설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학교는 학기 시작 5개월 전에 제출하게 되면 교육청은 전문위원 검토 및 교육과정 조정,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하면 학기 시작 3개월 전까지 승인 결과를 통보하게 되며 만약 교과용 도서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 인정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됩니다. 조건부 승인이 날 경우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인정 요청을 승인하고 이때 시기는 학기 시작 3개월 전입니다. 따라서 승인 이후에 바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육청은 교과용 도서 심의 및 결과를 통해 최종 인정이 되면 승인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미승인하게 됩니다. 승인이 될 경우 교육과정 편제 그리고 신학기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보시면 신설 승인은 학기 시작 전이라는 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에 따라 1년에 2번 신청을 받게 되는데 그 시기가 각각 학기의 시작인 9월 1일과
3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10월, 해당 연도 4월에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설 승인 과정별 세부 안내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는 교과목 신설 신청 전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나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개설된 교과 중 유사한 과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스에서 과목명을 확인했을 때 동일한 명칭의 과목명 신설은 지양되며 등록도 어려움이 있으니 반드시 나이스에 과목명이 있는지 동일한 명칭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유사 과목 교육과정 확인해 주셔서 만약 기존 교과목과 차별성이 있다면 신설 교과를 만들어야겠지만 유사 과목이 있고 비슷한 경우에는 기존의 과목을 사용 승인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더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유사 과목이 있으나 교육과정안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과목 신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설 승인한 과목 중에 건축설계라는 과목은 이미 건축설계라는 과목이 있으나 교육과정안을 찾을 수 없어 건축설계 NCS라는 과목으로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당 교과목 개설에 대한 준비는 잘 되어 있는가? 교과용 도서 인정이 신설 승인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나면 바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 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신설 과목인 경우 기존에 없던 과목이기 때문에 지도교사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교원 수급은 가능한가에 대한 검정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육과정의 내용은 적절하며 신설이 필요한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해당 학교급 수준에 맞는 내용인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경우에 대학 수준 교과를 개설하는 것은 지양하며 학교 교육과정 중 편제상 과목의 위계는 적절한가? 즉 다른 과목의 위계에 벗어나는 것은 없는가? 선행학습 위배 요소는 없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보고 과목 신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 서류는 총 3가지입니다.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신설 과목 교육과정, 그리고 2023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이 중 학교에서 가장 많이 제출하지 않으시는 게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인데요. 아직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이 과목을 편성하실 거면 교육과정 어디에 편성되는지가 표시돼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각 서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양식인지를 제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목을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를 사용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전 사용 양식으로 작성을 금지합니다. 반드시 공문에 첨부된 신청서 최신 양식을 사용해 주시고요. 전임자가 하셨던 공문을 따라하다 보면 이전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 양식을 사용해 주시고, 세 번째, 학교 급별로 사용 양식이 다르므로 학교 급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설명해 드리는 작성 및 기재 요령을 숙지하여 작성하시면 신설 승인 과정에 통과에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과목명은 해당 교과의 특성이 잘 드러나 보이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과학 일반이라든지 해양과학 일반보다는 해양과학 중의 일부인 바다의 전문성과 특이성 등 과목명은 조금 더 해당 교과의 특성이 잘 드러나 보이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고시 과목, 고시의 과목과 동일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만약 불가피하게 작성할 경우에는, 즉 동일한 과목을 써야 하는 경우라면 한글명은 동일하더라도 영어 과목명이라도 다르게 기재해야 나이스 등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한글명과 영문명을 모두 기재해 주시고, 영문명은 영어 교과 교사 및 교과 전문가에게 사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한글명은 가급적 한글로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기재한 후 괄호 안에 영문명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MB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컴퓨터 기반 실험이라는 풀어서 한글로 설명한 내용을 기술하신 후 영어명을 가로에 넣으셔야 합니다. 넣어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존 개설 과목인 유사 과목 확인인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고시 및 고시의 과목과 나이스 편제에서 확인해 보셨을 때 과목 검색에 없을 경우 기존 과목 개설 및 유사 과목이 없음에 동그라미 처리해 주시면 되고, 만약 유사 과목이 있는 경우 심의를 대비하여 차별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즉 아래 예시처럼 유사 과목명에 대체에너지라는 것이 있지만 이번 개설 과목과 차이점은 대체에너지 교과의 경우 대체에너지 전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수소에너지라는 새로 만든 교과는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저장, 운반의 전 과정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다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심의 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 개설 및 유사 과목 확인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방법은 공문에 첨부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 목록을 확인해 주셔도 되고, 두 번째, 나이스에서 핵심 단어로 교과목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과목 간 유사도 확인 방법은 제목이 아니라 유사 과목의 교육과정안을 구하셔서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유사 교과명 교육과정 파일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승인 교과는 최석주 장학사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타시도 승인 교과는 해당 교육청 고시의 과목 승인 업무 담당 장학사 또는 신설 승인 신청학교에 연락을 하셔서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항목인 과목 신설의 필요성은 과목 검토위원 및 교육과정 심의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과목 신설의 필요성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과목의 성격 및 목표를 기술하는 것을 지향하고 과목 신설의 필요성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즉 이 교과를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학생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4차 산업혁명 도입에 따른 과목 개설의 필요성, 교육부 정부와 교육정책 강화에 따른 개설의 필요성, 이런 식으로 과목의 필요성을 명확하고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목 편제는 인천광역시 중학교 교육과정,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참고해서 신설 교과목, 교과 구분, 교과군, 적정 이수 단위를 정해서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 부분은 사용 승인과 달리 신설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 정하셔야 되는데요. 해당 교과를 보통 교과로 할 것인지 전문교과 1로 할 것인지 전문교과 2로 할 것인지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전문교과 1은 특목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 교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교과 구분하실 때 보통교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교과군인 경우 보통교과,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 안에 각각의 교과군들이 있습니다. 보통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식으로 과목이 있고, 전문교과는 외국어 계열, 과학 계열, 국제 계열 이런 식으로 교과군이 있으니까 해당 교과군을 꼭 확인하고 정확한 과목명을 적어주시고, 특히 전문교과 2 특성화고는 교과군의 이름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전문교과 2 교과군의 경우에는 반드시 창인재 교육과 담당 장학사님과 사전에 협의하신 후 제출을 하시면 학교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적정 이수 단위는 해당 교과 이수를 위한 적정 이수 단위, 진로 선택 과목은 보통 2에서 8단위이므로 학교에서 개설한 고시의 과목은 진로 교과로 편성된다는 점을 생각해서 보통교과나 전문교과 1은 2에서 8단위로 편성을 해주시고, 전문교과 2는 기초과목, 실무과목 편성에 가능한 이수 범위 안에서 편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용 도서 부분에는 교과 운영에서 사용할, 즉 아직 승인받지 않더라도 이후 승인을 받을 교과명, 이미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교과명에 교과용 도서명을 기재하고, 만약 그것이 승인을 받았다면 O, 미인정이라면 X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교과용 도서 인정 여부에 X로 표시한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지를 상세히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용 승인과 달리 신설 승인의 경우에는 아직 교재가 개발되지 않았어도 심의를 위해서 교과용 도서에 사용할 명칭을 써주시고, 그 교과용 도서가 인정을 받은 상태라면 O, 아니라면 X라고 해주시고, 민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사용할 계획을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재 예시를 보시면 정보의 미래, 그리고 출판사는 미정이고 아직 승인받지 못했고,
2020년 10월에 교재 개발을 완료해서 3개월 동안 심의를 받아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교재 및 인쇄를 2월달에 하고, 만약 시간이 촉박하면 가 인쇄본을 사용하다가 정식 교재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용 도서가 인정된 경우에만 교육과정 승인이 원칙이지만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라 인정도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정도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교재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로 아니므로 자율학교의 경우에도 자체 교재를 준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율학교인 경우, 즉 본인이 근무하시거나 지금 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학교가 자율학교로 현재 지정된 상태라면 인정도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인정도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해당 교과 운영을 위한 교재는 학교 자체적으로 가져야 하며, 사용 승인 과정에서 해당 교과의 승인이 나더라도 교재 준비 여부는 별도로 따로 검사라기보다는 확인을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율학교로 지정된 시기에 승인받은 교과를 그 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이 끝난 후에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이 미승인으로 변경됩니다. 6번째 항목인 과목 개요는 다른 학교에서 사용 승인할 것과 심의를 대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되, 개발진이 아닌 검토진, 동교과 교사 입장에서 이해가 가도록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이고, 두 번째 서류가 해당 교과 교육과정 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 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교과에 선이수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기재하여 주시고, 대상 학년은 교육과정 내용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해당 과목을 편제할 학년, 3학년이면 3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고, 일반적 성격은 교육과정 성격의 기술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시고, 인재상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성격에 기술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영역 및 핵심 개념은 교육과정 내용 및 성취 기준의 내용 체계 중 영역과 핵심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별도로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이 두 번째로 제출하는 서류인 교육과정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시고, 대상 학년만 해당 학년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과목 개요를 검토하시면서 학교에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선행학습 위반 및 과목 위계 등을 고려하여 대상 학생을 결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고시의 과목이 편성되기 때문에 과목별 위계에 선행학습 위반 등이 우려되는 과목, 수학이나 과학 과목은 그런 우려 요소가 있다면 가급적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목을 개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과목을 개설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계가 약한 교양교과나 교양교과 성격의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최초 승인을 기준으로 사용 승인하기 때문에 대상 학년에는 가능한 학년을 모두 기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2023학년도에 이 과목을 3학년에 쓸 거니까 3학년만 대상 학년을 써놓으시면 2학년으로 다시 사용하실 때는 신설 승인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승인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과목이 2, 3학년에서 모두 쓰일 가능성이 있다면 2, 3학년이라고 해서 심의를 받으시는 것이 학교에서 다음 과정을 운영하실 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지도교사 확보 계획에는 해당 교과를 운영할 지도교사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교내 교사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꿈들의 공동 교육과정을 위한 신설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류인 신설 과목 교육과정 작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과목 교육과정 파일 작성 시 유의사항은 반드시 해당 교과군 교육과정 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가면 국어과 교육과정, 영어과 교육과정, 과학과 교육과정 이렇게 교과군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그 교과군별로 인재상, 역량 등이 다르고 그 양식들이 통일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새로 만드실 때도 영어 교과군이라면 새로 만드는 교과가 영어 교과라면 영어 교과군, 과학 교과라면 과학 교과군, 고시 과목 교육과정안을 사용하시는 것이 학교의 입장에서 편리하시고 검토에서도 유리합니다. 특성화고는 NCS 기반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유사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신설 과목을 만드시 마시고 NCS를 추가하여 지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을 창인제 교육과 담당 장학사님에게 확인하셔서 신설 승인보다는 사용 승인을 받고 확장 운영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글 과목명 아래 부분에는 영문 과목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하며 한번 제출한 이후에 수정할 시간이 없으므로 맞춤법 및 윤문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과목명이 해양과학인 경우 어느 부분에는 해양과학이 붙어있고 어느 부분에 떨어져 있는다든지 동일 용어, 단어에 대한 띄어쓰기를 통일하여 주시고 한 과정을 여러 명이 나누어 쓴 경우 기수라는 문체가 다르다 보니 내용이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 기술할 경우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기술 방식을 통일하여 주십시오. 만연체 한 문장이 6줄 7줄 되게 쓰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보시고 지도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각 항목별로 기술하실 내용은 성격 부분에는 교과가 갖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교과 관련 선이수 과목이 있으면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지, 교과 위계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위계사항을 기재해 주셔야 하고 교과 교육의 필요성 및 역할, 교과 역량 제시, 인재상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교과의 고시 과목 교과군 내용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수학과 과목 중에 하나인 고시 과목을 보면 진로 선택인 경제 수학은 일반 수학 과목인 수학원을 학습한 후 이런 식으로 위계가 표시되어 있고요. 옆에 부분을 보시면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의 6가지 수학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수학 고시 과목에서 명시하고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하시면 아마 기술하시는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표에는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학생이 달성해야 될 학생의 도달점을 기술하되 교과의 총괄 목표, 세부 목표를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의 경우에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핵심 개념이 기존 고시 과목이나 유사 과목 핵심 개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개념을 확인하신 후 위계 및 선행학습 위배의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과목 내용을 정해 주십시오. 해당 중복 요소가 있다고 반드시 선행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에 위배될 경우 감사관에서 점검을 나가는 등 절차가 법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으므로 검토 과정에서 엄격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목이 중복 요소를 갖고 있다면 과목 편제라든지 그 다음 선행 관련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요소가 있다면 가급적 그 내용은 배제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은 해당 교과군 교시 과목, 즉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과목에 명시된 기능을 같이 통일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용 체계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포괄적 핵심 질문에 들어갈 내용들을 기술하였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체계는 보시는 것처럼 기존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 영역, 핵심 개념, 일반은 지식이며 내용 요소는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취 기준은 학습을 통해 기대되는 성취 수준을 말하며 성취 기준 코드 부여 기준에 따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은 해당 교과 고시 과목 교육과정안을 참고하되 성취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학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과목인 유의사항은 기존 수학 교과군 교시 과목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엔 없는데 이번에 만든 교과목에 성취 기준에 토론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교수학습 방법에도 토론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교과마다 기술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교과군 양식을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교과의 성격이나 특성에 비추어 포괄적인 측면, 아까 앞부분에서는 각 성취 기준에 대한 교수학습 및 평가였다면 이 뒷부분은 교과의 성격이나 특성에 비추어 포괄적 측면에서 교수학습의 철학 및 방향,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시면 되고요. 이때 인천교육의 중점사항과의 관련성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교과 고시 과목을 참고하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할 부분이 있고요. 성취 기준에 명시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과목을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교육과정 편성표는 해당 과목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3개학년 교육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이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꿈들의 공동교육과정 등 학교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과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는 세 가지 모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학교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교육청은 전문위원 검토 1, 2차 그리고 이 사항을 학교에 알려서 수정을 요청하고 학교가 자체 검토 수정안을 제출하면 그 수정안에 대한 3차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교육과정 심의회를 거치고 만약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2차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과정 심의회는 학교 급별로 이루어지며 이때 학교 대표가 참석하여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심사가 끝나면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및 수정 요청이 있고 그 수정 요청이 없는 경우 최종안으로 승인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종 검토안을 제출하면 그 경우에 승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교육과정 심의의 수정 요청이 모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이 되고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수정 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심의가 재심의를 해서 학교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학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승인을 하게 되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미승인 처리하게 됩니다. 교과용 도서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승인으로 학교에 안내가 됩니다. 고시의 과목 신설 승인 절차 중 교육과정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이 된 경우에는 이후 과정 없이 승인이 이루어져서 교육과정 편제가 가능하지만 조건부 승인으로 교과용 도서 인정에 대한 상황이 남아있는 경우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인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학교로 발생되는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해당 과정은 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고 업무 담당자가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므로 중등교육과 교과서 담당자와 사전에 통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 승인 후 바로 교과서 승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므로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신청을 하면 교육청은 교과용 도서에 대한 심의 그리고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담당 장학사님께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해당 과정이 궁금하시면 담당 주무관님 또는 장학사님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넘어온 과목에 대한 교과용 인정도서 심의가 끝나면 그 교과서가 승인된 경우 학교로 최종 승인 알림 공문을 발송하며 나이스에 교과목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학교는 교육과정의 편제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과목 신설과 관련된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학교에서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교육과정 관련된 자료들을 즉 고시의 과목
승인과 신설에 관련된 자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문의가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교육청에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장학교실 중등학교 교육과정 자료실을 개편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접속하셔서 장학교실 중등학교 교육과정 자료실에 들어가신 후 화면을 보시면 기존에 교육과정 자료만 있던 것을 탭을 하나 신설해서 고시의 과목 교육과정 탭을 신설했고, 해당 탭에는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신설 승인한 교육과정안을 모두 다 올려놓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요청하셔도 되지만 그런 과정이 불편하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고, 이 과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할 때도 언제든지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시의 과목 신설 승인 현황, 우리 학교가 사용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용 승인 현황, 고시 및 고시의 과목 전체 목록, 그리고 인정도서 목록 등은 교육과정 자료에 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다만 파일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직원으로 로그인하여서만 다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신설 승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사에게 업무 연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